노후에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신체는 젊을 때와는 달리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밤 사이에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침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급격히 저하되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 심할 경우 낙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동은 노인성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심장 건강에도 부담을 주며 뇌로 가는 혈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자 뇌 기능과 신체 에너지 공급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점점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 달걀, 삶은 닭가슴살, 흰살 생선 등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나트륨이 적고 따뜻한 미역국, 된장국, 소고기 무국 같은 국물 요리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체온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노인들은 밤새 탈수가 일어나기 쉬운데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것도 장운동을 도와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변비 예방에도 좋고 몸의 순환이 원활해져 활력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침을 거르면 점심을 과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는 불안정한 패턴을 만들 수 있고 위장에도 부담을 주며 피로감을 가중시킵니다. 무엇보다 배고픔 자체가 뇌를 긴장하게 만들어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침을 거르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건너뛰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생리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노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노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를 따뜻한 물 한 잔 단백질 포함 식사로 시작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몸의 리듬을 되살리고 활력을 채워주는 약이자 에너지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정이나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기보다 죽이나 계란, 바나나 한 개라도 섭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하루,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노후에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반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소파나 침대에 누워 보내는 정적 생활은 체력 저하, 면역력 감소,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움직이지 않는 시간만큼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되며 이로 인해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적 생활은 근육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활동이 적으면 혈액 순환이 둔화되어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당 대사 기능도 떨어져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서 체중 증가나 지방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정신적인 문제도 나타납니다. 활동이 줄어들수록 외부와의 접촉이 끊기고 이는 곧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실내에만 머무르며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늘어날수록 뇌 활동도 저하되고 치매 발병률 또한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몸의 정지는 곧 마음의 정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일상 속에서 움직이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20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계단 이용하기, 아침 저녁으로 간단한 실내 스트레칭, 손과 팔을 활용한 의자, 체조 등은 노년기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약한 경우에도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수중 걷기나 가벼운 체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끼기보다 생활 속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 마시러 갈 때 일부러 멀리 있는 주방으로 걷기, 전화할 때는 서서 움직이기, TV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몸을 풀기 등 작고 반복되는 행동들이 쌓여 건강의 기반이 됩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병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움직임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을 움직였는지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하고 10년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움직이는 시간을 늘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존엄한 노후를 위한 자기 돌봄의 실천이 됩니다. 노후에 지나친 의존과 고립은 생각보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의지하게 되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힘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삶은 자존감 저하뿐 아니라 인지, 기능의 퇴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나는 몰라. 내가 해줘라는 말이 반복되면 판단력과 생활 자립 능력은 떨어지고 결국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반면 혼자 외출하고 일정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동네를 산책하거나 가까운 마트에 혼자 가보는 일, 복지관 강의에 참석하거나 작은 모임에 얼굴을 비치는 것만으로도 자율성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은 치매 예방과 우울증 감소에도 효과가 입증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줄이고 조용히 지내려는 경향이 강해지지만 그럴수록 의식적으로라도 연락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누구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는지가 노후 정신건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선 적당한 자립과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작지만 일상적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만 기대는 삶보다 내 삶의 일부를 내가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노후의 출발점입니다. 노후에 흔히 보이는 건강 이상을 방치하는 태도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나 피로, 수면, 문제 등이 생겨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한 변화와 질병의 초기 증상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면 눈, 신장, 심장 등 주요 장기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치매 역시 초기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여겨져 진단이 늦어지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었을 때는 단순한 피로나 기분 탓이 아니라 건강 이상 신호로 보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검진 외에도 본인의 가족력이나 기존 질환에 따라 추가 검사를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상 증세를 느꼈을 때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바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습관입니다. 조금만 참자,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하게 변화를 알려주고 우리는 그 신호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금의 불편함도 방치하지 않고 바로 점검하고 대응하는 태도가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노후 건강에서 수면과 휴식은 약보다 더 중요한 회복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라며 수면 부족을 방치하거나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과 휴식을 소홀히 하는 습관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은 젊은 시절보다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수면의 양보다 질이 더욱 중요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새벽에 일찍 깨는 수면 패턴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고 기억력 감소와 혼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이며 면역력을 약화시켜 각종 감염과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면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줍니다. 둘째, 저녁에는 뇌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흥분시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활동으로 전환해 보세요. 셋째,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소음은 제거하며 전자기기의 불빛도 꺼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낮 시간엔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합니다. 아침 햇살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도록 도와줍니다. 다섯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뇌와 몸을 정비하고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노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좋은 수면 습관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의 질은 결국 밤의 질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의 밤을 소중히 관리하세요.